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어머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캡틴 김상호님. 저는 상사 진급을 앞둔 부사관 아내입니다. 3년 전 결혼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폭발한 적은 없었다. 아마도 쌓였던 게 폭발한 것 같다. 이 와중에 캡틴 김상호 유튜브를 알게 돼서 매일매일 보면서 좋아요 누르고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넋두리 하고 싶다. 남편은 일주일 반째 대기 중이라 집에 못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대기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또 훈련이라 집에 못 들어오고요. 그래도 어쩌겠냐. 집에 온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틀이 남아서 대청소하고 남편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근데 남편이 저녁에 전화가 와서 훈련이 연장됐다고 한다. 정말 그 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고 어떻게 이렇게 통보할 수 있냐고. 군인 가족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며 잘못 없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대기 끝나고 그 주말에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면회를 가기로 해서 주말만 휴가를 쓴 상태였거든요. 주말만 휴가를 쓴 상태가 무엇이냐. 위수지역 이탈하게 주말만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휴가를 쓴 거죠. 그런데 그 휴가까지도 엎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대기 근무로 정해진 초과 근무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후에 대기를 해도 초과 근무 수당이 안 나온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고, 아니 이게 정말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심지어 초과 근무도 없다고? 왜 여보? 우리는 그 초과 근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은 초과 근무도 안 돼.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정당하게 있는 휴가를 쓰는 건데 마음도 찔려가면서 구구절절 개인사를 설명하는 것도 답답해 죽겠고, 위수지역이라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 짧은 휴가 때만 가능한 일인데도 이렇게 욕심이 과한 건가? 거기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오지도 않는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루었다 해도 너무 외로운 군인 가족 현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죄인이 된 군인들. 우리 남편은 죄가 없는데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남편은 미안해 얘기하니까 죄인이 된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과 비슷한 군인들이 너무나 화가 난다. 정말 충성심 있고 자부심 같던 남편도 지금 슬럼프가 온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말 많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많았지만 최근 일만 써도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군인가족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온지 좀 됐어요. 온지 좀 됐고, 이게 UFO에서 전에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시기에 내보내면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몇 개는 지웠어요. 내용은 안 보이게 좀 지웠는데 특정될 수도 있을까봐 혹시나. 정말 지금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더 심해질 거예요. 뒤에도 내용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사관들이 없어요. 지금 부사관들이 상사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다들 전역을 하니까. 그리고 누가 해? 뉴스에 안 나온단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뉴스에 안 나오는 게 난 정말 신기해. 왜? 초급 간부 모집뿐만 아니라 지금 중간에 허리라고 되어 있는 하사, 짬 있는 하사들이나 중사들이 다 전역을 해버리고 상사들도 전역을 해버리는 상황인데, 심지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사 전역률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늘어서 거의 1.7배,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거기다 2배로 늘어났단 말이죠. 정말 지금 군의 조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투력 부족, 그리고 중간 허리가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하사가 모집이 안 된다, 소위가 모집이 안 된다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정말 군의 엄청난 위기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서 이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되게 심대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과 그리고 홍범도 동상 사건에 지금 엮여서 지금 다른 처우 개선에 이런 거는 뭐 관심도 안 가지고, 또 여당은 여당은 지금 인사 관련해서 방어하느라 바쁘고, 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니 안 가니 그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정말 민생이나 국방에 대해서는 정치권들이 제대로 들여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가장 민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제가 알아서 잘 먹고 돈 벌어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민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 관련돼서는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안 되거든요. 국방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번 잘못 뽑아가지고 소위들을 나중에 그 친구들이 소령, 중령이 된다면 1년의 그 딜레이와 1년의 잘못된 결정은 우리 군의 20-30년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국방은 정말 이게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난 큰 파도를 몰고 올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관대하게 오늘만 때운다, 내일만 때운다라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학군단이 후반기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학군단 추가 모집 사실상 첫 미달인 거죠. 학군단 추가 모집 사실상 첫 미달이고요. 사상 최초입니다. 학군단 추가 모집을 한 게.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추가 모집에도 당연히 미달입니다. 추가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미달이에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끝났나요? 오늘까지 끝이었나요? 추가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밖에 안 왔습니다. 15%. 그러니까 140명을 미달이 했대요. 총 인원이. 올해 계획 인원보다 140명이 부족해서 더 뽑으려고 했는데 250명 정도를 뽑으려고 했는데 15%도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원이 15%가 안 된 거예요. 지원이. 뽑힌 게 15%가 아니라 140명을 뽑는데 지원이 10대 명이라는 거야. 20명, 30명이 지원했다는 거야 지금. 추가 모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250명인가를 추가 모집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좀 걸러내서 한 140명을 후보생으로 만들려고. 근데 그거마저 15%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미달이야. 그거 맞아. 내가 알기로 200명 뽑는데 50명도 지원 안 했어요. 추가 모집을 했는데. 자, 이거는 정말 악수를 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부족하다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넘어가고 언론에서 처옥에서만 얘기할 것이 이거 있는 애들도 나가요 이제. 왜? 학군단 또 모집이 안 됐어? 추가 모집이 안 됐는데 또 모집이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비전이 없나 보다. 친구들이야 뭐 학군단을 왜 가? 왜? 병신아 요즘 누가 학군단을 가? 병사로 가면 되지. 야 유튜브 봤어? 캡틴 김상우 유튜브 봤어? 야 군대 존나 최악이던데? 거기 왜 감? 너 병신임? 응? 너 바보임? 학군단 왜 감? 키키 리얼 키키 이게 리얼 키키 하면서 자기들끼리 디스코드에서 게임하면서 야 너 이번 학군단 지원했어. 헐 학군단 왜 감? 유튜브 캡틴 김상우 안 봄? 이게 리얼 키키키 하면서 친구들이 막 동기를 막 박살내 버리죠. 나 학군단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왜 가? 유튜브 캡틴 김상호 보셈. 군대 갈 때 아님. 막 그러면서 애들 키키키키키 그러면서 애들 이러면 안 되는데 멘탈이 빠개지죠. 근데 지금 이제 누가 추가 지원하겠냐 이거야. 아무튼 지금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역 간부들의 이탈이 더 많아지면서 지금 우리 군인가족부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이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거다. 왜? 제일 만만한 계급이거든요. 장교들은 몸으로 때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뭐 참모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자판 두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물론 뭐 퇴근을 못 하는 건 똑같겠지만 그나마 장교들은 진급이라도 해가지고 소령 중령 달면은 그 어디 가서 좀 이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봉급이라도 나오지. 상사 봉급이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건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계속 고통받는 건 이제 부사관들이 될 거예요. 계속 이 고통, 이 사람이 없을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몸 쓰는 쪽이 가장 힘든 거란 말이죠. 왜냐 한 명이 없는 걸 두 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명이 하고 있고 세 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명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고생하는 사람들은 부사관들이다. 그럼 앞으로 이건 더 심화될 거다.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라는 말을 저는 사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다 안 좋아질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군인 가족입니다. 군인들 월급 쥐꼬리도 줘놓고 그나마 성과급 명절 상여금으로 버팁니다. 병사들 뭐 월급 올리면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군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 비슷해요. 장교들 뭐 대위들도 비슷한데 일단 봉급으로는 다 씁니다. 많이 못 모아요. 많이 모아봤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모읍니다.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으다가 중간에 이제 명절이나 성과급 상여금 같은 거 들어오면 그 돈으로 이제 목돈 마련해 놓고 그 돈으로 이제 뭔가 합니다. 내 봉급은 거의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아이들 가진 부모들은 빚 내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에요. 대부분 빚을 내요. 부서관 상사급들 같은 경우는 뭐 돈 잘 모으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중에 아이들 뭐 학교 보내거나 뭐 큰 돈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캐피탈 같은 거 잘 나와요. 군인들은 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빌려다가 쓰면서 중간에 성과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 들어오면은 그걸로 메꾸고 또 그때만 효도 한번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한 20-30만 원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좀 목돈이 들어온 걸 좀 쪼개 쓰면서 그거를 12개월로 나눠가 좀 쓰면서 그렇게 근근히 버티는 거죠. 근근히 버텨요. 진짜 버틴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소비도 많이 못하고 그 좀 진짜 이게 그나마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최소한 군 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 가족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면 내가 몸이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봉급 벌어오는 거는 쥐꼬리만 해. 우리 와이프가 일을 하려면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주변에 일자리도 없어. 기껏해야 어디 알바 자리밖에 없어요. 뭐 카페 알바나 뭐 어디 서빙 알바나 그런 건 또 와이프 시키기 좀 민망해. 왜? 군인 가족들 지나가면서 형수님 안녕하세요, 제수씨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우리 와이프 여기서 알바해 그런 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뭐 잘 버티면 다행인데
또 아이들도 봐야 되고 또 시골이라 뭐 없어요. 뭐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군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페이도 제대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와이프도 말리지 않는 직장이 돼버렸다. 옛날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전역한다 그러면은 여보 왜 전역해 군인 좋은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와이프들이 도시락 싸들고 전역해라라고 얘기한다. 지금 내 후배들도 소령 진급하고 전역하는 애들이 많은데 소령 진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나가는 1차에 진급하고 레벨도 스펙도 빵빵한 친구들도 전역 지원서를 내는 마당에 걔네들도 결혼하고 애들이 있는데 선배님 더 이상 이 월급으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사들은 과연 버티겠냐 이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부사관 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자 거기다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뭐 오기감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드러나 봅시다. 뭐 팩트는 제가 체크 안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부사관이 쉴 새 없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기갑 쪽이 부사관들이 많이 부족하죠. 왜?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진급도 안 되니까 기갑이 진급이 안 돼요. 상사 달기도 어렵고 원사 달기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지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갑병과랑 그다음에 포병병과 그쪽이 강제 편성됐죠. 방공이랑 한이씨.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애들이 그나마 지원하게 하려면 훈련 수당이나 이런 장비 다루는 친구들한테 특수 뭐 근무 수당 같은 걸 줘야 그나마 메리트를 느끼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훈련은 훈련대로 존나게 하고 장비는 장비대로 존나게 하고 아무튼 힘든 업무를 하는 이제 기갑병과인데 그 와중에 사람은 줄어드는데 여단사령부에서 비편제 간부로 9명에서 10명을 쓰고 있다. 비편제 간부가 무엇이냐? 실제로 편제에 없는 인원들을 자기들이 끌어다가 자기들 참모들이 힘드니까 쓰는 거거든요. 사실 이 비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참모 업무에서 나오죠. 전투 임무에서는 비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왜? 작전 장교가 임무 수행하는데 너무 힘들어. 혼자는 못하겠다. 보안 담당관 필요한데 저 보안 담당관이 필요합니다. 야 너 김중사 너 보안 담당관 할 수 있어? 예? 야 부서대장 너 일로 와. 너 보안 담당관. 내일부터 넌 보안 담당관. 자 비편제입니다 이게. 편제에 없는데 보통 참모들이 힘드니까 그 참모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쓰는 건 따가지고 보면은 애초에 우리 군대가 비편제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행정부대이기 때문이에요. 행정이 없으면 이게 필요 없거든. 혼자 커버가 가능한데 행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필요한 행정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행정도 있고 그 필요한 행정에 뭐 필요한 편제도 있는데 그런 비편제 간부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참모들이나 업무에 행정 업무에 너무 과도하게 몰려 있다 보니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비편제 간부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야전에는 지금 전투부대에도 간부들이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다 비편제 간부를 끌어다 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불필요한 행정의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단은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보안 1일 점검 시스템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주간 1일 뭐 컴퓨터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쓰고 있고 그런 보안 담당 관련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점검 나오면 바인더 꺼내서 뭐 확인하고 뭐 하고 지금 보안으로만 해도 한 10대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행정을 좀 간소화시키고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보안 나오면 보안 난리야. 최근에 뭐였죠? 안전 보건 무슨 뭐 교육 받아서 그거를 또 뭐 그러니까 모든 뭔가 나왔다 하면은 행정 업무가 먼저 생기니까 이번 해병대 사건으로 인해서도 뭐 안전 보건 뭐 체크가 또 생겼잖아요. 지휘관들을 그 교육하고 보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가 쓸모없는 행정 업무가 되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말하자면 입이 아프죠. 좀 있으면 이제 홍범도 장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역사 안보 의식 교육 문화 교육 전파 이런 거 또 나올 겁니다. 엠무크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예요. 그때 혹한기 때도 갑자기 도련사 했던 병사 나오니까 알았어 했냐 안 했냐 훈련하기 전에 얘가 아팠는지 알았냐 몰랐냐 이거 아팠는지 알았는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럼 의사 불러다가 다 할 거야? 너 체크리스트 했냐 안 했냐 알았어 했냐 안 했냐 위험성 평가 했냐 안 했냐 지휘관한테 힘을 몰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1년에 잘못된 행정 업무가 되겠죠.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요. 자 아무튼 이런 비편제를 쓰는데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회관은 편제 병력이 1도 없는데 12명, 13명을 끌어다 쓰고 있다. 너무 전부 다 비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편제는 윗분들이 좋아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지금 국방부 지시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10월부터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요율 검토제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 뭐 군부대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공군들은 베이스 캠프가 엄청 커요. 이게 차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공무원들은 그나마 이해가 돼. 동사무소가 아무리 커봤자 거기잖아.
그리고 버스가 있잖아. 거기는 대중교통이라도 그나마 있지. 우린 대중교통이 없잖아. 우린 대중교통이 없잖아. 군인들은 응? 택시도 많이 없고 동네에. 그럼 이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소방관들은 무슨 뭐 시어? 야 불나면은 뭐 소방차 뭐 요일제 걸리냐? 요일제 걸리냐고. 이게 뭐 하는 건 좋은데 탄소 배출량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할 거 안 할 거 구분을 해야지. 군인들 출근하라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휘관들이 그냥 어차피 지휘관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관차도 그 앞에 살고 요일제 걸리면 다른 차 타면 되지. 그럼 그냥 뭐 누가 위에서 봤을 때는 뭐 국방일보에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차량 2부제 시행해가지고 뭐 우리 같이 지구를 지켜야 연병하는 사진 찍으려고 노력하는 지휘관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발 할 거 안 할 거 구분을 좀 합시다. 할 거 안 하고 구분 좀 하자고. 이런 좀 또 이제 공군 부사관 현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DC에 올라온 거예요. DC에 올라온 내용인데 실제로 현역이 나한테 보내준 건데 실제로 이렇다고 저한테 이제 보내준 거예요. 자, 본인이 항전 특기로 입대한 지 8년차 중사인데 뭐 요즘 하사들의 지원율이 바닥이고 명예퇴직 지원자들은 역대로 최고로 많고 짬중사 상사 라인은 떼지어서 엑소도스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뭐 간부 처울 말 많지? 우리들도 거기에 해당되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모두 다 탈출러시 하고 있다. 페이가 적고 야근이 많은 걸로 불만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자체를 못 해먹겠다고 전역을 한다. 안 그래도 T1은 허구한 날 첫 깎아대서 작업 나갈 사람도 없는데 정규 편제보다 숙련 작업자들이 모자라서 다들 같은 부대 같은 기종으로 오래 정비하던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알짝닦아서 업무 분담하면서 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팔려나가고 없어지고 그게 갑자기 이제 인사교류로 생기면서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전속자들의 70%가 그대로 전역을 해버렸다. 왜냐? 원래 기종으로 잘 작업하다가 갑자기 전속 가라니까 2주 만에 짐 싸고 애들이랑 이별하고 이사 와서 개고생하는 건데 갑자기 전역을 해버렸다 이거죠. 특기별로 임관한 정비사들이 쭉 구우면 전문성을 가지고 결함이 발생하면 고치는 게 특기샵의 주 업무인데 그냥 통합반 전부 때려넣고 섞어버렸다. 옛날엔 그 기종마다 특기를 가진 친구들이 따로 이렇게 스페셜하게 임무 수행했는데 그냥 다 섞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사부터 원사까지 이 정비사들이 돌아가면서 정비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정비 기부가 뭐냐? 타이어 항공기 바람 넣고 고인목 끼우고 오일 채우는 신임 하사들이랑 병사들이 하는 보직인데 기부로 기초적인 항공기 서비징 일선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나면은 중사쯤에서 뭐 정비기장으로 승급하고 뭐 이렇게 이게 순리였는데 이 기부를 이제 모든 특기 정비자는 시킨다. 회사로 치면은 오후에는 인사팀 계장으로 업무하다가 오전에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인사팀 계장으로 임무 수행하다가 오후에는 사무실 가가지고 인턴이 되어서 복사기 용지 갈아 끼우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준위 진급하면 빼준다. 이런 것도 있군요. 농담이 아니다 하면서 25년 원사가 오전 레이더 결함 작업하다가 12시 땡하면 집어치우고 항공기 타이어 압력 체크하러 간다. 그러니까 원사나 상사 같은 이런 숙련자들이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는 이 기부 정비라고 해서 병사들이나 신임 하사들 막내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들을 그들한테도 시킨다 이거죠. 오전 동안 걸레로 항공기 닦고 있던 18년차 근속 18년차 상사는 밥 먹고 나와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어디까지 한 거야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능력이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사들이나 좀 노하우가 낮은 그런 임무에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진짜. 뭐 기장도 불편해, 기부하러 나온 특기 정비사도 불편해, 짜증나, 결함 작업 진행이 느려지니까 가동률도 떨어져, 가동률 떨어지니까 상부에서도 손해가 큰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도. 코로나 시즌에도 아득바득 지켜냈던 항공기 가동률이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기괴한 정비 찐빠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정비에 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K21도 나중에 갈릴 거다. 개 씨발 같은 정책들 모두 족 같은 정책이었다. 이 실상을 널리 알고 싶으면 실배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 실시간 베스트인가요? 맞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그나마 좀 이게 공군이라도 그나마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지휘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네요. 지휘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듣긴 들었거든요. 공군 부사관들도 이제 그런 한 기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 인사교육 때문에 지금 많이 고통받아 한다. 근데 이거는 크게 봤을 때 우리 공군 전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는데 말했잖아요. 갈수록 안 좋아진다니까. 여러분들. 군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나도 처음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좋아지겠죠.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빨리 나와. 좋아질 거 기대하지 말고 빨리 나와. 알겠지 얘들아? 그냥 군대가 좋은 경험이거든. 근데 빨리 나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올 건 빨리 나와라. 하려면은 제대로 하던가 나올 건 빨리 나와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좋아지려면은 제가 저번에 말했던 캠프화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캠프화가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정말 이거 총선 때 캠프화가 나와야 되거든. 캠프화가 지역 개발이 엄청 좋아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캠프화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줄 아는 그런 막 꼰대 같은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렇지 캠프화가 빨리 시전이 돼야 돼. 그거 되면 많이 좋아질 거긴 해요. 그렇게 돼야 이제 시작인데 일단 그 얘기는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이 내용이 내가 공군 2명한테 물어봤는데 조금 억가도 있고 조금 과장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너무 좀 과장되거나 조금 오버된 건 있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 부대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맞다. 하지만 저게 완벽한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